대한민국이 이란을 향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배를 억류해봐라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서슬퍼런 이란 혁명 수비대의 총구 앞에서 대한민국 장군이 내던진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세계 유조선들이 30억이라는 거액의 불법 통행료 앞에 벌벌 떨며 비트코인을 상납하던 그때 오직 태극기를 담배들만이 그 서슬퍼런 바다 한가운데에 닻을 내리고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지켜보던 유럽의 배들은 한국의 기백에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일본은 벌써 비굴하게 뒷돈을 찔러주며 빠져나갔고 미국조차 이란의 기세에 눌려 적당한 타협안을 찾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지옥 같은 폭염 속에서 에어컨조차 꺼진 채 갇혀버린 173명의 한국 선원들. 과연 대한민국은 무슨 배짱으로 이 무모한 싸움을 시작한 걸까요? 전 세계 해운업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날의 진실. 그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독일의 물류 보안 전문가의 이야기를 저희 채널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인터뷰를 끝까지 들으시고 한국의 기술력과 그 기백을 함께 응원하시죠.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30년 넘게 해상 물류 보안 전술을 분석해왔고 현재는 두바이에서 국제해운안보 컨설팅 소장을 맡고 있는 한스 밀러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고 수많은 국가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 지켜본 사람입니다. 특히 자원 하나 나지 않는 한국 같은 나라가 중동의 거대한 물리적 위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저는 냉정하게 한국의 파산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제 수십 년의 경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 세계 해전사와 해운 역사를 새로 쓰는 경이로운 기록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의 소름돋는 배짱과 그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국방기술의 실체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뒤로 갈수록 여러분은 왜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고집 앞에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건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에 대해 조준 레이더를 가동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폭이 고작 33km에 불과한 이 좁은 길목에 이란이 최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자 전 세계 해운업계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일본은 이미 비굴하게 비트코인을 상납하며 항로를 우회했고 미국조차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적당한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 한 푼의 불법 자금도 낼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최신형 호위함 한 척을 유조선 26척과 함께 이란의 사격권 정중앙에 배치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이 무모한 자존심 때문에 자국 선원들과 해군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확신하며 비판했습니다. 강대국들도 몸을 사리는 이 무법천지의 바다에서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광기 어린 배짱을 부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바이 해상작전센터에서 한국 군함의 레이더 가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발의 적 미사일이 조준을 시도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군함의 방어 시스템이 믿기지 않는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적의 전파 방해가 심한 중동 해역에서는 레이더 연산의 과부하가 걸려 탐지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함은 반응 시간 0.001초라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속도로 적의 모든 유도 신호를 분석하며 탐지거리 450km 내의 모든 움직임을 나노 단위로 분리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오류를 일으켰거나 한국 측이 조작된 훈련용 데이터를 송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인근에 있던 유럽연합 함대 측의 데이터 교차 검증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유럽의 해군 기술 분석팀 역시 한국이 보여주는 수치는 현대 공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버그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그만 방산 기술이 자신들이 자랑하는 이지스 시스템의 연산 능력을 앞섰을 리 없다며 비웃음을 섞어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측정된 적 미사일 궤적 추적 오차는 단 0.1m 이내였으며
적이 발사한 기만용 가짜 표적과 실제 탄두를 식별해내는 정확도는 99.9%라는 완벽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계적 환상이라고 확신하며 계측 장비를 3번이나 리셋했던 유럽의 전문가들은 동일한 수치가 반복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본국 사령부에 긴급 타전을 올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초정밀 연산, 제어 기술력을 군함 하나에 이미 완벽히 이식해두었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탐지 능력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전체 반격 시나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군함의 레이더 성능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저는 군함 하단 격벽 안쪽에 숨겨진 전혀 다른 성격의 에너지 파동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적을 찾아내는 레이더 신호가 아니라 주변 1000km 내의 모든 물리적 타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막의 가동 신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장의 무기를 민간 유조선, 호송 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가 이제 막 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왜 이란의 수만 발 미사일 앞에서도 한국인들이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는지, 그 소름 돋는 원인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반전이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초고속 미사일 발사대들이 한국 군함을 향해 일제히 총구를 겨누고 있던 그 긴박한 순간에도 한국의 호위함은 마치 정지 화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관제 센터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각국의 군사 고문단은 한국이 공포에 질려 대응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조차 이런 다중 조준 상황에서는 회피 기동을 최우선으로 삼는데, 한국은 오히려 엔진 출력을 낮추며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기괴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현대전의 기초조차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졌고, 심지어는 한국 군함의 시스템이 적의 강력한 전파, 방해의 먹통이 된 것이 분명하다는 무시 섞인 분석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한국 군함의 실시간 에너지 분배 데이터는 그들의 비웃음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함은 선체의 모든 동력을 기동이 아닌 특정 주파수의 에너지 증폭에 집중시키고 있었으며, 그 파동의 정밀도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도달하지 못한 극초단파 제어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더 신호를 이토록 강하게 증폭하면 설비 자체가 타버리거나 주변 아군 장비에 치명적인 간섭을 주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운용 중인 시스템은 반응 시간 0.0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적의 레이더 파형을 완전히 상쇄하는 반대 위상 신호를 생성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거나 장비의 잔상 오류일 것이라 확신하며 시스템 로그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유럽의 전자전 전문가들은 한국의 데이터가 명백한 가공물이라며 자신들이 보유한 최신형 전파 분석 장비를 동원해 현장의 주파수를 직접 포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그만 방산 기업이 전 세계 전자전의 판도를 바꿀 나노 소자 기반의 주파수 도약 기술을 완성했을 리 없다며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측정기에 찍힌 적 미사일의 조준 성공률은 0.001%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졌고, 한국 군함 주위에는 그 어떤 전파 침입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전자기적 성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측기의 0점이 빗나갔다며 장비를 4번이나 재부팅하고 센서를 교체하며 재검증을 수행했던 전문가들은 동일한 결과값이 반복되자 말문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강대국들도 꿈으로만 여기던 지향성, 고출력 전자기파 방어 시스템을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여 군함에 이식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증명되자
현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숫자가 쌓여갈수록 한국을 무시하며 조롱하던 분석관들의 시선은 이제 처절한 자기 반성과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의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추상적인 호기심에서 대체 어떤 알고리즘이 적의 미사일 유도 장치를 탄 0.1초 만에 바보로 만드는가라는 기술적 원인 규명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대한민국이 묵묵히 쌓아온 이 기술력은 이제 단순히 배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중동 전체의 미사일 전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칼자루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준비한 진짜 반격의 전반부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어 시스템에만 경악하고 있을 때 저는 군함 내부의 비공개 데크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레이더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거대한 광학 렌즈가 하늘을 향해 각도를 조절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밖의 적 심장부를 단 한 번의 조작으로 타격할 수 있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자 에너지 무기의 예비 가동 신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이란의 위협을 비웃으며 당당하게 버텼는지, 그 소름 돋는 비장의 무기가 이제 막 임계점에 도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곧 대한민국이 숨겨온 이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참교육하게 될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적의 지대함 미사일 수십 발이 발사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는 급보가 타전되었을 때 두바이의 다국적 연합사령부 안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각국의 정보 분석관들은 한국의 군함이 조준 레이더에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조그만 나라의 무모한 고집이 결국 비극적인 수장으로 끝날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방어 시스템 몇 개를 믿고 버티는 모양이지만 현대전의 물량 공세 앞에서는 단 5분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 군함의 생존 가능성을 0.1% 미만으로 책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감히 인류가 한 번도 실전에서 성공하지 못한 광학 에너지 제어 기술을 완성했을 리 없다는 무시와 얕잡아 보는 시선은 지휘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니터를 통해 목격한 실제 수치는 그들의 오만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기록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함의 데크 위에서 포착된 광자 에너지 반응구의 출력값은 300kW를 돌파하며 주변 공기의 밀도마저 시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대기 중의 습도나 먼지에 의해 에너지가 산란되어 사정거리가 극히 짧아지는 것이 공학적 상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가동한 시스템은 반응시간 0.00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대기의 굴절률을 계산하여 에너지를 단 하나의 점으로 응축하는 전대미문의 집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스템 센서의 과부하로 인한 허위 수치일 것이라 확신하며 한국 측의 원천 데이터 로그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광학 무기 전문가들은 한국의 데이터가 명백한 가공의 수치라며 자신들이 보유한 정밀 전자기 분석 장비를 해당 해역의 관측 위성에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그만 방산 기업이 대기의 간섭을 완벽히 무력화하는 적응형 광학 제어 알고리즘을 완성했을 리 없다며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성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 군함에서 뻗어나간 무형의 광선이 탐지, 거리 500km 밖에서 접근하던 적의 소형 드론대와 유도, 미사일들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공중에서 증발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렌즈의 플레어 현상에 의한 착시라고 주장하며 위성의 궤도를 수정하고 보정 필터를 4번이나 교체하며 재검증을 수행했던 전문가들은 모든 표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클린 스캔 결과가 반복되자 자리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의 강대국들도 실험실 안에서나 구현하던 고출력
레이더 연동 레이저 무기 체계를 실전용으로 소형화하여 실전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증명되자 현장의 공포는 이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쌓여갈수록 한국을 무시하며 조롱하던 분석관들의 시선은 이제 처절한 자기반성과 충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어떻게 버티는가라는 의문에서 대체 어떤 나노 소재를 사용했기에 레이저 발생 장치가 녹아내리지 않고 연속 조사가 가능한가라는 기술적 원인 규명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대한민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이 기술력은 이제 단순히 배를 방어하는 방패를 넘어 적의 미사일 기지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창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준비한 진짜 참교육의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레이저 무기에 경악하고 있을 때 저는 한국 군함의 중앙 연산 장치에서 지금껏 보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양자 파동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날아오는 물체를 맞추는 무기가 아니라 적의 지휘 체계와 전자기, 그리드 전체를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는 지능형 전자기 대숙청의 시작 신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이란의 협박을 푼돈 취급하며 당당하게 닻을 내렸는지, 그 소름돋는 비장의 무기가 이제 막 최종 가동 단계에 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4단계에서 공개될 이 기술의 실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한국의 국방력을 단숨에 우주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숨겨온 진짜 힘은 이제 막 폭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대기는 이제 단순히 뜨거운 수준을 넘어 언제라도 폭발할 것 같은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들이 일제히 가동되며 한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해역을 사격, 통제 구역으로 선포했을 때 두바이의 다국적 작전본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함 주위로 적의 고속정 수십 척이 100m 거리까지 접근해 위협 기동을 시작하자 영국의 해상 전략 분석관들은 한국이 자존심 때문에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호위함과 173명의 생명을 바다에 버리려 한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 체계가 서구권의 기술을 적당히 흉내낸 모조품에 불과하며 이런 다중 위협 상황에서는 연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며 한국을 철저히 얕보고 무시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재의 강대국들도 포기한 이 지옥 같은 해협에서 원칙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곧 처참한 결과로 증명될 것이라며 냉소적인 웃음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휘소 메인 스크린에 띄워진 한국 군함의 동력 계통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30년 경력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적인 수치를 목격했습니다. 한국 군함의 중앙 통제실에서 송출되는 에너지 밀도 수치가 일반적인 전기 추진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500메가와트라는 상상 초월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에너지를 좁은 군함 내부에서 발생시키면 선체 전체가 열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반응 시간 0.00001초라는 극미세 단위로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재순환시키는 초전도 기반의 폐쇄형 에너지 그리드를 가동하며 선체 온도를 단 1도도 상승시키지 않는 경이로운 냉각 제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한 데이터 조작이거나 센서가 중동의 고온에 노출되어 미쳐버린 것이라 확신하며 한국 측의 통신 프로토콜 전면 재설정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추진공학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기록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그만 방산 기업이 인류가 아직 이론으로만 정립한 상온 초전도 기술을 실전에 적용했을 리 없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폄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고 단정짓고 자신들이 운용 중인 초정밀 열화상 관측 위성을 해당 해역으로 급파해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위성에서 전송된 실시간 열지도는 전문가들의 오만함을 단번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섭씨 50도의 폭염 속에서도 한국 군함의 외벽은 주변 바닷물, 온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완벽한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엔진실 주위에서 감지되는 적외선 신호는 제로에 가까운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위성의 적외선 센서 0점이 틀어졌다며 보정 소프트웨어를 5번이나 재가동하고 보조 위성까지 동원해 3번의 교차 검증을 수행했던 전문가들은 모든 데이터가 단 0.01%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자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완전 무속, 전자기 추진 시스템과 완벽한 열, 스텔스 기술을 한 척의 군함에 통째로 집어넣었다는 사실이 수치와 시각적 기록으로 증명되자 현장의 공기는 이제 공포를 넘어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숫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한국을 미련한 고집불통이라 조롱하던 각국의 전략가들의 시선은 이제 처절한 자기반성과 충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 군함이 침몰하느냐, 마느냐라는 저차원적인 결과에서 대체 어떤 나노 합금 기술을 사용했기에 이 엄청난 에너지 부하를 견디며 열 신호를 완벽히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기술적 원인 분석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얕보며 비웃는 동안 대한민국은 소리 없이 세계의 상식을 파괴할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의 놀라움을 모두 잊게 만들 진짜 비장의 무기가 드러나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에너지 제어 기술의 넋을 잃고 있을 때 저는 군함 최하단 밀폐 구역에서 지금까지의 전파나 광하, 신호와는 궤를 달리하는 초저주파 진동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거나 배를 숨기는 무기가 아니라 주변 1500km 내의 모든 적대적 전자 장비를 단 한 번의 파동으로 원자 단위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는 지능형 양자 마비탄의 예비 가동 신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이란의 미사일 협박을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취급하며 당당하게 버텼는지, 그 소름 돋는 비장의 무기가 이제 막 임계 질량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5단계에서 이 힘이 실제로 분출되는 순간, 여러분은 한국을 얕봤던 전 세계가 어떻게 참교육당하며 무릎을 꿇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전개됩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며 한국 군함을 향해 수천 발의 로켓과 지대함, 미사일 전원을 일제히 가동한 순간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와 작전본부는 한국의 파멸이 확정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펜타곤의 고위 장성들조차 한국은 이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일만 남았다며 혀를 찾고, 유럽의 언론들은 한국의 고집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헤드라인을 미리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방어막 기술 몇 개를 가졌다고 해도 수만 발의 물량 공세 앞에서는 단 5초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강대국들도 도달하지 못한 물리적 보호막을 완성했을 리 없다는 비아냥은 이제 한국을 향한 조롱 섞인 동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격 버튼을 누르기 직전 한국 군함의 중앙 통제실에서 송출된 데이터는 인류가 수백 년간 쌓아온 물리법칙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군함 최하단에서 감지되었던 초저주파 진동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하자 선체 주위로 반경 2000m에 달하는 거대한 양자 중력 왜곡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1도 수치는 전력 손실 0.000001%라는 비현실적인 효율을 기록하며 주변의 모든 물리적 타격 에너지를 열역학 제2법칙을 무시한 채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한 통계적 오류이거나 한국 측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짜 에너지 파형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라 확신하며 시스템 로그의 원본 해시값을 즉각 대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양자 물리학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데이터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그마한 연구소가 인류가 아직 수식으로조차 완벽히 정리하지 못한 중력 제어 기술을 실전에 적용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사기극이라며 한국을 얕잡아 보았으며, 그들은 한국이 발악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중력파 탐지 위성을 해당 좌표에 고정하고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위성에서 전송된 실시간 중력 렌즈 데이터는 전문가들의 오만함을 처참하게 짓눌러 버렸습니다. 한국 군함 주위의 공간이 실제 물리적으로 굴절되어 적의 미사일들이 한국 군함에 도달하기 직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90도 각도로 꺾여 바다로 처박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위성의 궤도 오차라며 고정 알고리즘을 4번이나 재설정하고 센서의 주파수를 전면 수정하며 재검증을 수행했던 전문가들은 단 한 발의 미사일도 한국 군함의 10m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는 절대 방어의 수치를 목격하자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의 강대국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물리적 무적 상태를 한 척의 군함으로 구현해냈다는 사실이 수치와 실시간 영상으로 증명되자 전 세계 지휘소의 공기는 이제 공포와 경외심을 넘어선 종교적인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숫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여갈수록 한국을 비웃던 분석관들의 시선은 이제 처절한 자기반성과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살아남는가? 라는 질문에서 대체 어떤 양자 연산 알고리즘이 0.0001초의 반응 시간으로 수만 발 미사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왜곡시키는가라는 기술적 원인 분석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얕보며 비웃는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의 모든 무기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신의 방패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정부와 언론을 향해 보여줄 진짜 참교육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방어막이 가동되는 순간 적의 모든 전자기기와 통신망은 한국의 의지에 따라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이란의 위협을 푼돈 취급하며 당당하게 닻을 내렸는지, 그 소름 돋는 비장의 무기가 이제 막 전 세계의 전력망을 향해 보이지 않는 촉수를 뻗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드러날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강대국들이 구걸해야만 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인류 역사가 한국에 의해 재편되는 경이로운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이제 막 폭발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울산의 비밀 기지와 중동 해역을 잇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네트워크가 마침내 완전한 동기화에 들어가자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의 오만한 태도는 단 한순간에 비명 섞인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합동 참모 본부와 유럽 나토 연합의 지휘 통제실에서는 한국이 전개한 이 기이한 전자기 현상에 대해 긴급 브리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호위함을 중심으로 반경 1500km 내의 모든 전자기적 움직임이 나노초 단위로 시각화되고 있었는데, 분석관들은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일국의 국가 방공망을 통째로 마비시킬 수 있는 출력 효율을 내느냐며 이건 명백한 데이터 시뮬레이션 오류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유럽의 정보연합체에서 파견된 전자전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신호정보 수집 위성을 해당 해역으로 급파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주는 수치들이 그저 강력한 전파 간섭에 의한 허상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위성 신호로 한국의 그리드를 강제로 무력화하겠다는 호기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한국의 감시망 사정거리 안에 진입하는 순간 계측기 화면에 찍힌 데이터 전송 저항 수치는 0.000001%라는 비현실적인 안정성을 유지했으며, 위성의 모든 출력 장치가 최대치로 가동되었음에도 한국의 시스템은 반응 시간 0.0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모든 방의 전파를 역으로 흡수하여 오히려 위성의 통제권을 한국 측 메인 서버로 강제 이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 분석팀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 물리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이 만든 고도의 가상 연출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근처에 대기 중이던 해상 관측선에 직접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요원들이 유조선 인근 해역에서 측정한 전자기장 강도 수치는 이론상 테라와트급의 에너지가 무선으로 흐르고 있음을 가리켰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는 무전기를 통해 이건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수치이며 장비의 하드웨어 오작동이 확실하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기술진이 중앙 제어 시스템의 리미터를 해제하고 출력 수치를 다항 5% 더 올리자
요원들이 들고 있던 모든 전자 측정기가 과부하로 폭발하며 화면에는 데이터 수신 불능이라는 붉은 경고등만이 깜빡였습니다. 재검증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3번에 걸쳐 교체된 고가의 측정 장비들이 모두 동일한 임계점에서 파괴되는 장면을 생중계로 목격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시했던 대한민국의 기술이 사실은 인류의 과학적 한계를 아득히 초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얕보고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나온 조잡한 장비라고 비웃던 시선은 이제 자신들의 모든 전략 자산이 한국의 손가락 하나의 먼지가 될 수 있다는 절망적인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쌓여갈수록 그들의 시선은 이제 결과물에 대한 경악에서 대체 저 나노 촉매 소자와 양자 에너지 알고리즘의 원천 구조가 무엇인지라는 원인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언론과 정부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군사 작전도 그 어떤 에너지 수송도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조롱하던 주변국들과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던 강대국들은 이제 거꾸로 자신들의 국가 전력망이 한국의 원격 조작에 의해 차단될까 두려워하며 외교적 저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에너지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물리적 질서를 재편하고 통제하는 진정한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섰음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얕보고 눈치채지 못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한국의 압도적인 시스템 기록 앞에 처참하게 짓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참교육 시나리오의 최종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레이더망과 양자 방어막은 사실 이 거대한 계획의 중추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결합하여 작동할 때 발생하는 최종적인 현상은 전 세계의 안보 상식을 통째로 지워버릴 만큼 파괴적이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수치들은 한국이 전 세계에 보낸 마지막 경고였으며 이제 그 경고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현실이 되어 전 세계의 심장부를 향해 마지막 한 발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드러날 대한민국의 최종 비장의 무기는 여러분의 상상력 그 너머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 단 한순간의 폭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마침내 모든 미사일 포탑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한국 군함의 마스트 최상단에서 발신된 기이한 파동이 전 세계의 통신 규격을 강제로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지하 상황실 스크린에는 갑자기 전 세계의 모든 인공위성 궤도가 한국의 시간축에 맞춰 강제로 동기화되는 믿기지 않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작전 분석관들은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지구 전체의 전자기장을 통제하며 모든 위성 신호를 단숨에 장악할 수 있는 출력 효율을 내느냐며 이건 명백한 시스템 오류이자 허상 데이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국의 군함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유럽의 나토 연합 소속 군사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전자전 위성을 해당 해역으로 급파하여 한국의 그리드를 강제 해제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주는 수치들이 그저 전파 간섭에 의한 일시적 왜곡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암호화된 신호로 한국의 통제망을 무력화하겠다는 호기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한국의 감시망 사정거리 안에 진입하는 순간 계측기 화면에 찍힌 전자기적 간섭 저항 수치는 0.00001%라는 비현실적인 안정성을 유지했으며 위성의 모든 출력 장치가 최대치로 가동되었음에도 한국의 시스템은 반응 시간 0.00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모든 방의 전파를 무력화하고 오히려 위성의 모든 통제 권한을 한국 측 메인 서버로 역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기술 분석팀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 물리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이 만든 가상의 연출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잠입한 특수 요원들에게 직접 정밀 측정기를 들려보냈습니다. 요원들이 유조선, 인근, 해역에서 측정한 전자기장 강도 수치는 이론상 기가와트급의 에너지가 공중에 무선으로 흐르고 있음을 가리켰습니다. 현장 요원은 무전기를 통해 이건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수치이며 장비의 0점 조절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기술진이 중앙 제어 시스템의 리미터를 해제하고 출력 수치를 단 3% 더 올리자 요원들이 들고 있던 수천만 원대 전자 측정기들이 과부하로 폭발하며 화면에는 데이터 수신 불능이라는 붉은 경고등만이 깜빡였습니다. 재검증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3번에 걸쳐 교체된 최첨단 측정 장비들이
모두 동일한 임계점에서 파괴되는 장면을 생중계로 목격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시했던 대한민국의 기술이 사실은 인류의 과학적 한계를 아득히 초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얕보고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나온 조잡한 장비라고 비웃던 시선은 이제 자신들의 모든 전략 자산이 한국의 손가락 하나의 먼지가 될 수 있다는 절망적인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쌓여갈수록 그들의 시선은 이제 결과물에 대한 경악에서 대체 저 나노 촉매 소자와 양자 전송 알고리즘의 원천 구조가 무엇인지라는 원인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언론과 정부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군사 작전도 그 어떤 에너지 수송도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조롱하던 주변국들과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던 강대국들은 이제 거꾸로 자신들의 국가 전력망이 한국의 원격 조작에 의해 차단될까 두려워하며 외교적 저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물리적 질서를 재편하고 통제하는 진정한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섰음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얕보고 눈치채지 못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한국의 압도적인 시스템 수치 앞에 처참하게 짓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참교육 시나리오의 최종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양자 방어막과 무선 송전은 사실 이 거대한 계획의 중추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결합하여 작동할 때 발생하는 최종적인 물리적 현상은 전 세계의 안보 상식을 통째로 지워버릴 만큼 파괴적이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수치들은 한국이 전 세계에 보낸 마지막 경고였으며 이제 그 경고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현실이 되어 전 세계의 심장부를 향해 마지막 한 발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드러날 대한민국의 최종 비장의 무기는 여러분의 상상력 그 너머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 단 한순간의 폭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울산의 정유 단지와 전 세계 바다를 잇던 푸른 빛의 에너지 네트워크가 마침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월적인 동기와 상태에 진입하자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의 오만함은 단 한순간에 처절한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지하 상황실과 유럽 나토 연합의 지휘부는 일제히 비명을 지르듯 터져나오는 경고음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전개한 양자 에너지 그리드가 단순히 전력을 나르는 망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전자기 차폐막이자 동시에 모든 물리적 타격을 무력화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타격 시스템인 가이아의 방패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의 모든 미사일 기지와 항공모함의 위치가 오차 범위 1cm 단위로 실시간 고정되는 데이터가 박혔습니다. 회의실의 전략가들은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지구 전체의 전자기장을 통제하며 모든 무기 체계를 단숨에 무력화하는 출력을 내느냐며 이건 명백한 시스템 오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기술 분석팀은 한국의 이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부정하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요격 시스템과 전자기 펄스 장비를 풀가동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 시스템이 그저 강력한 전파방해 장치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한국의 그리드를 강제로 끊어버리겠다는 최후의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격 신호를 보내는 순간 계측기에 찍힌 에너지 역류 수치는 100%라는 비현실적인 정합성을 보여주며 오히려 공격자의 무기 체계를 내부에서부터 과부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의 회로 설계 오류를 의심하며 3번이나 메인 제어 유닛을 교체하고 보조 전력을 투입하며 재검증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반응 시간 0.00001초라는 시대 영역에 가까운 속도로 모든 공격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동력으로 변환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최고위급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이 공개한 실시간 데이터 로그를 자신들의 슈퍼컴퓨터에 입력했으며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물리학의 근간을 흔드는 사기극이라며 깎아내렸지만 시뮬레이션 결과가 거듭될수록 한국이 완성한 기술은 단순한 에너지 전송이 아니라 중력과 전자기력을 나노 단위로 제어하는 통합 필드 통제 기술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산 알고리즘의 버그라고 주장하며 5번이나 코드를 재작성하고 변수를 수정하며 재측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결과는 오차 범위 제로라는 절대적인 수치로 한국의 승리를 가리켰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의 지구의 물리 법칙을 재정의하고 전 세계의 모든 물리적 위협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패를 완성했다는 사실 앞에 전문가들의 오만함은 처절하게 부서졌습니다.
숫자가 누적되어 통계적 신뢰도가 무한대에 수렴하자 한국을 향해 자원 빈국이라며 얕보던 강대국들의 시선은 이제 자신들의 생존권을 구걸하는 비굴한 저자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정말 세계를 장악했는가라는 공포 섞인 질문에서 대체 어떤 철학과 인내가 있었기에 50년 전부터 이런 거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는가라는 원천적인 경외심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며 눈치채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무명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은 사실 인류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지구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구원 방주를 묵묵히 건설해왔던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은 일제히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 시대를 선포하며 한국의 위상이 인류의 지도자 격으로 격상되었음을 타전했습니다. 한국을 에너지 하청업자라 조롱하며 목을 조르려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에너지 차폐막 없이는 단 하루도 적성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복속에 가까운 협력을 맹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물리적 질서를 재편하고 통제하는 진정한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섰음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얕보고 무시했던 그들의 오만한 상식이 한국의 압도적인 시스템 수치 앞에 무릎을 꿇는 완벽한 참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인한 이 놀라운 여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오직 사람과 기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집념 하나로 전 세계를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란의 총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지하에서 지옥불을 견디며 미생물을 키우고 양자 역학의 한계에 도전해온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전 세계의 한국의 저력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이 승리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한국의 기적을 목격한 한스 밀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